타이완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타이베이를 여행한다면 장제스 총통을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은 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꼭 찾는 명소 중 하나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장제스 총통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계엄령이 시행되었던 38년 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소중한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중정기념당의 전환 사업은 현재 타이완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개봉한 백세 테러 영화 대몽, 올해 초 큰 논란을 일으킨 영화 세기의 참극을 계기로 타이베이 101의 자용재 회장이 타이완 역사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정기념당은 지난 3월부터 자유의 꽃 강연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문학, 영화, 음식, 여행 등 주제로 타이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소설 1938 타이완 여행기로 국제보고상을 수상한 작가 양샹즈 그리고 번역가 찡링도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양샹즈는 작가 주요슌과 함께 사회운동에 참여한 과정을 공유했고요. 진링은 팟캐스트 진행자 우이츠와 같이 영어관에서 타이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공간에서 타이완 역사에 대한 대담이 펼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럼 오늘은 먼저 양샹즈와 주요슌 작가의 대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두 작가는 그들이 글을 쓰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작가의 사회적 실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작가들의 인생 경험이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는 취지죠. 주요슌 작가는 역사를 돌아보며 문학이 단순히 미학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체계에 맞서는 역할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문학이 뉴미디어로 등장해 시민주의와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타이완 최초의 문화단체인 타이완 문화협회가 결성된 후에는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재체제 아래 작가들은 서구 현대주의의 미학을 받아들여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회를 비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링혼타이의 새 작품을 예로 들어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문학의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1947년 2.8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표된 시 녹음 풍경에선 눈물로 슬픔을 표현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군중에선 성문을 가득 뒤덮인 이기의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저항 의지를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87년 계엄령 해제 후 발표된 안전은 훨씬 더 직설적인 언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놨죠.
40년에 가까운 계엄 체제 속에서 작가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많은 타원 사람들에게 문학은 꼭 어려워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링헌타의 작품을 통해 문학이 시대 변화와 함께 더욱 직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에 주여勋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所以在台湾某种程度上，文学能不晦涩、能直白、能开始直白，是一个重要的里程碑。直白仍然能够保持美学的质地，那当然是我们要去追求的。但是不要看到直接的东西就自动觉得这个应该不是文学吧？如果是的话，这代表某种程度上我们戒严的幽灵还没有完全散去，它还在默默的控制你哦。 타이완에서 문학이 더 이상 난해하지 않고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점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미학적 완성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만약 직설적인 글을 보고 이건 문학이 아니다라고 느낀다면 어느 정도는 계엄령의 요령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양샹즈는 이러한 현상을 문학을 뒤덮인 천에 비유해 설명했는데요. 我觉得我们的文学也像幽灵一样，披上一块布。 在那个布底下有文学作家真正想谈的事情，可是我们有点像懂的人才懂，可是不懂的人只看到那一块布而已哦，那就会使得我们的文学越来越困难和不可理解，那你也不会被它触动。 타이완 문학은 천을 한 겹 뒤집어 쓰고 있는 유령과 같다. 그 천 아래에는 작가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만 보게 된다. 그 결과 타이완 문학은 점점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독자 역시 작품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라는 설명입니다. 중정기념당이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한 것처럼 타이완 문학에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타이완 젊은 작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죠. 작가들 역시 국제적 행동으로 자신이 사는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샹즈는 2024년 발기인으로서 입법위원을 대상으로 한 파면운동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1000명이 넘는 타이완 작가들이 파면 연서장에 서명했습니다. 비록 모든 파면 안건이 부결로 끝났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我们就在这样一场又一场的。 不管成还是败的投票里面成为台湾人，我们读历史对我们最大的帮助是什么呢？就是看到我们前人无数次的失败，而那些失败比我们付出的代价还要大很多。我们现在有很失败吗？就突然觉得还好。 이겨든 졌든 우리는 수많은 투표를 거치며 타이완인이 되어왔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움은 앞선 세대들이 수없이 실패해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우리보다 훨씬 컸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크게 실패하고 있는 걸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조여준은 문학인은 실패하는 편에 서는 것에 익숙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중정기념당과 타이완 문학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우리 모두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르모사 문학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